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잔잔하게 같이 인생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오늘날의 인생을 살게 됐을까라고 과거를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요즘 좀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결국 오늘날의 인생은 두 가지의 결과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 인생 경험이고 하나는 내가 들은 이야기들 또는 읽은 책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지만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그런 정말 나의 머리를 갖다가 뻥 치는 것 같은 도끼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을 많이 만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그리고 그 책 전체보다도 또 그 책 안에 있는 한두 문장이 우리한테 훨씬 더 강하게 가슴에 와서 비수처럼 꽂히면서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대, 30대에 좀 읽은 책들 중에서 그런 역할을 한 책들, 인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고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줬던 책들에서 나온 한두 문장을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원래 대학을 갈 때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경영학과를 선택을 했고요. 인문학에는 정말 우연하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냥 대학 서점에 갔는데 좀 이렇게 멋들어진 문과 선배들이 막 철학책을 고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대학생인데 저런 거 몇 권 읽어야지 라고 해서 이제 우연히 집어든 책이 니체의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이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제가 굉장히 제 인생을 바꾼 문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조금 고전을 많이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 안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모든 제대로 된 고등교육에 춤이 꼭 커리큘럼에 포함이 돼야 된다. 발을 가지고 춤을 추는 것, 아이디어를 가지고 춤을 추는 것, 단어를 가지고 춤을 추는 것, 그리고 꼭 더하자면 펜을 가지고 춤을 추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춤은 노는 거, 펜을 가지고 하는 건 공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두 개가 같은 기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처음 저한테 깨닫게 해준 게 바로 이 인용구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의 생각, 남의 철학을 갖다 어떤 반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춤추는 것처럼 퐁퐁 튀어오는 생각을 들썩들썩한 어깨로 펜으로 춤을 추듯이 적어나가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이 이제 제가 훨씬 더 대학 생활을 재밌게 하고 뭔가 책을 갖다 더 신나게 읽을 수 있고 또 오늘날까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즐거운 표정과 마음으로 책으로 읽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관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니체에 푹 빠져가지고 사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니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앞에 인용구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또 하나의 인용구를 제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짜 진리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대체로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시리어스하고 이렇게 미간이 쫙 찌푸려지고 눈에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니체 같은 사람은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짜 진리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지함도 일종의 오만이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의 것을 갖다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렇게 사람이 진지해진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거리감을 둘 때 피식 웃으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짜 진리가 아니다. 그것과 지식을 춤처럼 대하는 애티튜드가 말하자면은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솟아오르는 어떤 감정을 갖다 니체가 묘사하려고 했구나라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는 지금까지 책을 읽고 얘기를 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용구는 제가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학을 한 1년 정도 쉬게 됐을 때 저는 그 시간에 원서 읽기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시간을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뉴욕에 가면 스트랜드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헌책방이 있었거든요. 섹스 앤 더 시티에도 나오는 그 책방에서 헌책,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된 헌책을 갖다 진짜 뭐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읽게 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보들레어라는 시인이 쓴 플류 드 말, 악의 꽃이라는 이제 시집이었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시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시, 르 보야지라는 시는 제가 나중에 이제 풀로 제가 어떻게 그 시를 읽고 느꼈는지 한번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제 인생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 시는, 잠깐만 제가 여기 보들레어 전집이 있는데, 보들레어가 이 악의 꽃을 썼을 때
그 당시 시는 대체로 이렇게 모범이 될 만한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주로 시를 썼는데, 보들레어는 그렇지 않고 빈민가 사람들, 송장 치우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시를 쓰니까 시의 일부가 좀 삭제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들레어의 악의 꽃을 보면은 앞에다가 자기의 선배 시인 테오도 아그리파 누비니에라는 사람의 시의 일부를 갖다가 이제 인용을 해놨습니다. 테오도 아그리파 누비니에라는 시인은 이제 프랑스 종교전쟁 때 시인이에요. 프랑스 종교전쟁의 참혹함을 갖다가 정말 거침없이 묘사한 그런 시인으로 유명하고, 프랑스 종교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베르사유 역사 배경 설명이라는 에피소드에서 그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면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그리스 로마의 영웅 얘기 막 이런 것만 쓰다가 현대 전쟁의 끔찍함을 쓰니까 욕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썼냐 하면은 악의 어머니는 지식일 수 없고 정의는 무지함의 딸일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고 나쁜 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래야지 바른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돈 얘기라든지 정치 얘기라든지 이런 현실 속에 좀 인간의 추악함에 관련된 얘기는 애가 오면은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이런 약간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도비녜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더 알아가지고 악해진 사람은 별로 없고 멍청하기 때문에 정의로워진 사람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갖다가 다 보아야 세상 전체를 갖다 읽을 줄 알고 전체를 읽을 줄 알아야지 거기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거지, 나쁜 거를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책을 읽거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됐을 때는 꾸며진 얘기도 좋지만 그 뒤에 있는 추접하고 지저분한 얘기도 같이 알아야 스토리를 전체를 아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그런 인용구입니다. 세 번째 인용구는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전해져 내려오는 말인데, 지금 조그만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둘 다 가질 권리가 없고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확 좀 받아들여진 이유가 저는 이제 평생 프리랜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당시 이제 펜실베니아라는 자치 공동체의 어떤 정치가였는데, 그 펜실베니아가 원래 펜이라는 가문이 세워가지고 이 펜 가문은 세금을 안 냈대요. 근데 그 펜 가문에게 세금을 물려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펜실베니아의 중요한 이제 정치 리더가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펜 가문한테 아무도 안 대들려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조그만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프리랜서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 살 수 있고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우선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항상 약간 그 안정성을 포기해야 되는 라는 걸 갖다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이게 항상 이제 트레이드 오프구나. 자유를 갖다가 내가 더 누리려면은 안전성을 포기해야 되고, 안전성을 갖다가 이제 추구하려고 그러면은 자유를 뺏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안정성보다 자유를 누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유튜브고요. 네, 여러분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이제 인용구라고 할 건 따로 없고요. 다른 사람의 책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갖다가 좀 읽게 됐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너무 내가 동양 인문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집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고전 번역원이 있거든요. 한국 고전 번역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여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논어 읽기, 맹자 읽기 이렇게 특강을 해가지고 동양 고전 읽는 그거를 좀 참여를 해봤어요. 저는 이제 논어, 맹자의 내용보다 장자라는 사람과 양주라는 사람한테 좀 꽂혔습니다. 맹자는 양주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자의 이야기 중에서 제가 좀 멋있다고 생각한 이야기가 아까 벤자민 프랭클린 얘기랑 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이 이제 현자를 찾아가서 현자한테 이 나라의 정권을 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벼슬을 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현자가 내가 너네 왕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거북이가 있는데, 이 거북이가 굉장히 어떤 그 나라의 상징성을 가진 거북이였나 봐요. 이 거북이가 죽은 다음에 온갖 그 보물로 치장한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모셔놨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현자가 그 거북이가 지금 금은보화에 둘러싸여서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게 행복할 것 같으냐? 아니면 그냥 진흙탕에서 자유롭게 놀 때 행복했을 것 같으냐?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거북이니까 진흙탕에서 자유롭게 놀 때가 행복했겠죠. 그러니까 현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진흙탕에서 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할 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걸 뺏겨서 인맥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체면치레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묶여서 살아야 되고 이런 인생을 갖다가 선택을 한다면 그게 과연 좋은 인생인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준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또 그 양주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맹자에 보면 되게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아싸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양주의 철학에 대해서 좀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면 오히려 세상이 나을 거다. 약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 주장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보면은 자기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하고 양민들을 괴롭히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세력을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건강에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죠? 살해 위험도 받고. 근데 이제 그 양주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위아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갖다가 잘 지키는 거에 집중을 하는 세상이 오히려 나은 세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내가 내 몸을 지키는 거를 생각하면은 너무 과다한 권력이나 부를 갖다 사람들이 오히려 추구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저는 좀 어느 정도 수긍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밸런스를 추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현자가 아니니까 사회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도 과도한 스트레스와 어떤 남의 기대치에 노출되지 않는 그 중간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살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장자와 양주라는 두 사람이에요. 제가 20대, 30대의 사고에 혁신적인 변화의 계기가 된 인용구들을 갖다가 여러분과 나눠봤고요. 여러분도 뭐 이렇게 나는 이 인용구를 읽는 순간 인생 바뀌었다 이런 거 하면은 좀 댓글에다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보고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